모르면 눈앞에서 코베입니다. 호구 호갱돼요.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찐 보험 채널 보험왕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필드에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여러가지 보험금 청구 시의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저는 보험금 청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금 여태까지 못 받거나 안 받은 적 전혀 없었고요. 여태까지 100%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보험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뭐 실손보험이나 입원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암에 걸렸을 때는 암 진단비가 될 수도 있고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많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실손보험이나 입원비,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보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하셔야 돼요. 보험금 청구를 하잖아요. 저는 제 거나 우리 가족 거는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데요. 실손보험이나 입원비, 수술비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병원비 영수증 보면, 그리고 제가 가입한 내용 보면 딱 입원비 제가 3일 정도 입원했어. 입원이 딱 3만원이야. 3, 3, 9, 9만원. 골절됐어. 우리 최근에 저희 첫째 아이가 골절돼서 팔 수술했거든요. 골절 진단비가 20만원 있었어요. 20만원. 3일 입원했네. 3만원씩 3, 3, 9, 29만원. 이런 입원비나 수술비는 간단해요. 병원비가 입원을 했었는데 164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먼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어려워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1세대인지 2세대, 3세대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100%인지 90%인지 80%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믿고 보험금 청구하면 오히려 덜 주거나 정확히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원비나 수술비나 실손보험 대략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했다. 보험금을 2, 3일 내에 제대로 내가 생각한 보험금의 액수와 똑같다면 괜찮아요. 근데 틀리던가 아니면은 보험금을 주는 게 지연이 됐다. 그럼 먼저 콜센터 전화해서 내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전화하신 다음에 동계산 생각보다 좀 늦네요. 제가 이 담보 있어서 제가 190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을 언제 해줄 거죠?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금을 줘라 이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시면 이 사람들은 계약자분이 생각보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구나. 저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 보험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깨알 같은 자랑 좀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요? 빨리 보험금 청구해서 지급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계산하는 거 정확한 경우도 있지만 달리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약자가 콕 집어서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면 이 보상과 직원들도 눈탱이 씌우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덜 주려고 했는데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기들도 계산해서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약관 내용도 자세히 아셔야 돼요. 약관 내용 깨알 같은 성격책 같은 글씨 내용 너무 머리 아프지 않냐고요? 그리고 약관 내용 모르시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비나 수술비 약관 내용 보면 약관이 없다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상품 공시실 가시면은 해당 연도 내가 뭐 2014년에 가입했던 상품명을 본 다음에 거기에 클릭하시면 안에 있는 세부적인 특약 내용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관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상가 직원이랑 싸워서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약관 내용이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구나 이런 거 숙지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은 보험금 청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100%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던가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타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수 치료를 뭐 20번 했어. 근데 보험회사가 도수 치료는 보험금을 못 준대. 뭐 법원 판례에서도 도수 치료는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0번 넘었을 경우에 11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번 청구했는데 다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요 질병으로 요 상해로 내가 이 부위에 대해서 내가 도수치료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협을 하던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내용들로 서로 조율해서 그냥 절반만 주세요. 아니면 2번만 주세요.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이 특약을 고지 위반으로 삭제를 하려고 하면 그 내가 당분간 이 보험금 청구 안 할 테니까 이 특약 유지하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상과 직원들도 보험금을 줄 때 아니면 보험을 유지시킬 때 원래 해지해야 되는데 유지시킬 때 아니면 특약을 삭제해야 되는데 유지시킬 때는 자기들도 그 팀장 통하는 팀장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위에 과장이나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이번에는 도수치료 20번에서 보험금을 주고 다음에는 보험금 청구를 안 한대요. 아니면 그 특약을 삭제를 한대요. 아니면 3년 동안은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겠다고 각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위 관리자에게. 그래서 그 팀장들은 자기들이 보험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함부로 얘기 못해요. 자기애들도 그렇고 위에 상급자한테 얘기해서 이 계약자랑 얘기해서 절반은 주고 절반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수가 있어야 본인도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자한테만 유리한 것도 좋겠지만 그 보상가 직원도 건수가 있어야 나중에 인사 고가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자기도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서로 타협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보험 가입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계약자분들은 저를 믿고 가입하신 거 좋아요.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입하신 거 좋아요. 이 상품이 없어진다 하니까 헐레법대 막 가입을 했지만요. 중요한 건 가입보단 뭐가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험 상품 가입하고 입원 시에 뭐 얼마 나와요, 후유장이 얼마 나와요, 수술 시에 얼마 나와요, 다 좋지만 약관 내용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할 때 실제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몇십 년간 내가 늙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설계사들 신입이나 1, 2년 되신 분들 그런 분한테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오래 일한 사람한테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 설계사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입사를 하는데요. 100명 중에 한두 명만 1년에 남고 나머지는 다 퇴사합니다. 90명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셔야 된다. 자, 네 번째예요. 타협을 하셨고 만약에 타협을 못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작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고지 위반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너네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로 부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고지 위반은 정확하게 내가 했어요. 당연히 못 받겠죠. 고지 위반으로 못 받는데 이거 받는다는 건 저 보험왕이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애매모호한 경우. 이거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안 준다? 그럴 경우에 제가 뭐라고 해죠? 5글자. 부지급 내역서. 부지급 내역서. 6글자. 부지급 내역서. 부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보험회사가 부지급 내역서를 준다는 건 약관의 근거에서 정확히 못 준다는 걸 입증을 하기 때문에 부지급 내역서를 준다. 그러면 실제로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부지급 내역서를 안 준다. 얘들이 그거는 원래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정확히 안 준다. 고지바이드 약관의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를 제대로 주는데요. 안 준다는 건 원래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아니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는요. 실제로 보험회사가 도장을 찍어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공문화된 문서 서류니까. 요걸 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에 법정 판결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이런 공문 서류는 정확하게 법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실제로 부지급 내역서에 안 준다? 이거를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매우 있다. 무조건 안 준다고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애매모호한 경우 실제로 보험회사가 부지급 내역서를 줬는데 실제로 승소해서 보험회사가 정말 이미지가 추락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를 무조건 달라. 주면은 뭐 다툴 수 있겠지만 보험금을 안 준다? 얘들이 꼬랑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 생각보다 좀 안 해. 이번만은 줄게요. 제가 그전에도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해서 그 다음날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 보험한테 너무 고맙다고 뭐 커피 쿠폰이나 뭐 케이크나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저한테 고마움의 표시인 건 알겠지만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 꼭 끝까지 달라고 하시고요. 보험회사가 진짜 정말 안 준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소보원에 민원을 거세요. 어떤 분들 그래요. 금융감독원 이거 어떻게 민원 건지 모른다고요. 네이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로그인,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민원 마당이 있어요. 민원 마당 클릭해서 보험사와 뭐 은행, 증권사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보험상품, 뭐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그 보험회사 클릭하시고 상품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여러 가지 클릭한 다음에 내가 언제 가입했고 보험금을 준다 못 받았다 육하원칙으로 나열하세요. 그리고 보상가 직원이랑 통한 녹취, 꼭 녹취하던가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 증거자료를 민원을 제기하세요. 민원을 제기할 때 꼭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상가 직원이랑 그때는 서로 감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상가 직원한테 알겠어요. 제가 내일 금융감독원, 소보원에 민원을 걸게요. 자, 민원을 걸면 얘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세요. 우린 상관없어요. 네 가지 업계 정말 민원을 거시라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감독원 민원 걸지 마시고요. 이번에 원래 못 받는 건데 받을 수 있는데 맨날 원래래. 강원래도 아니고 원래 안 주는 건데 이번만큼은 줄게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반대로 금융감독원에 먼저 민원을 걸고 나중에 후통보, 먼저 선 민원 후통보라면 저 금융감독원에 민원 걸었어요. 보험회사도 이미 민원이 접수가 됐고 자기네 인사 고가에 마이너스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2달, 3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보고 얘기하시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민원 걸면 나중에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반강제적으로 너네 보험회사 보험금 줘. 반강제적으로 안 해요. 서로 타협하세요. 서로 합의하세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협박용으로 그래요? 보험금 못 주면 내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게요. 이래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못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던가 아니면 나중에 법정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못 받는 건데 우격다짐으로 계속 클레임 걸어서 정말 짜증나서 이번 한 번에 보험회사가 선심 쓸게 이번 한 번 내가 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이거는 서명하고 받으셔라. 서명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받을 수가 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모르면 눈앞에서 코베입니다. 호구호갱돼요. 이슈가 되는 질병이나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도수치료 과다하게 하는 경우, 백내장 2번으로 몇천만 원 청구한 사람들, 전립선 결찰술, 아니면 하이프 이런 건 다 통원비 한도내에 나오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보험금 청구하는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분위기예요. 보험금을 거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입원을 해야 된다는 의사송연서 있어도 보험회사가 개무시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빼놓고는 나머지는 과거에 하든 미래에 하셔야지 이슈가 되는 하이프, 백내장, 도수치료, 전립선 결찰술 이런 부분들은 통원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원비 25만원만 주지 입원해서 900만원, 1000만원 쓴 건 얘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회적 이슈되는 항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한 번에 몰아서 10번, 20번, 30번 청구하지 마시고요. 5번, 3번, 2번 이렇게 청구해 보세요. 얘들이 액션을 취할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보험금 잘 줄 거예요. 나중에 얘들이 이거는 조사가 나가던가 의료자문 동시감정 이번만큼은 보험금 못 줍니다. 아니면 이번만큼은 주지만 다음부터 못 줍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표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스톱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처럼 보험금 청구 이렇게 하면 100%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보험왕처럼 진짜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 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먼저 도움을 드릴 거고 제 선에서 안 되면 저희 내부에 있는 손해사항사 아니면 저희 내부에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싸워서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같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